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오전 2시 43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만우절을 지나서 이제는 내일은 아니구나. 오늘은 새벽이니까 이제 내일 수요일 되면 식목일이네요. 벚꽃은 활짝 폈고 서울 경기 쪽도 이제는 활짝 폈겠죠. 이제 경상도 대구 쪽은 이제 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졌어요. 저 위에 팔공산이나 저기 가까운 비설산 쪽에는 아직도 조금 추운 데는 덜 핀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벚꽃놀이 즐겁게 오랜만에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는 비가 좀 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좀 짤짤해진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여보로 하나 챙겨 가시고요. 한쌤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좀 좋은 긍정적인 시황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요즘 들어서는 3월 하순 들어가지고는 좀 부정적인 시황을 계속 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게 좋은 거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시작이 앞서서 환율부터 보고 보겠습니다. 눈이 띄는 건 저희가 이제 저희 후원인 회원분들께 내드렸던 종목인 도찌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절을 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뭐 잘 아시겠죠, 그쵸? 저희가 요때 샀거든요. 20%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왜냐면 사실 리플이 올랐고, 그죠? 리플이 무적 리플 하시면서 좋아하셨는데, 리플이 오르고 이 기간 동안, 그죠? 솔라가 올랐고, 솔라는 저희가 사봐 너무 빨리 팔았어요, 그죠? 괜찮아요. 아이코인 나중에 또 오르고,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한 종목이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도치가 지금도 이렇게 튀고 있고, 그죠? 에이다도 어제 좀 괜찮은 모습. 350원 가면 다 팔아버리겠다 했는데 다 50원까지는 안 갔네요, 그죠? 40원대 정도.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종목만 매매에 빠지지 말고, 이게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우리 솔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 시황 여기서 내드렸으니까, 이게 슈팅이 나게 되면 여기서 다 팔아버리라 그랬거든요. 나중에 그걸로 뭐 다시 에이다 같은 거 잡아서 이런 것도 또 좀 먹고, 그죠? 이런 거였나? 먹고, 그리고 뭐 도치 같은 거 잡아서 이런 것도 또 먹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적당히 먹고 손절도 좀 나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수익률이 거의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슈팅이 나온 종목들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막 뒤쫓아가는 거 하지 마시고, 좀 솔라는 좀 이례적입니다. 뭐 무슨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서 다 따라잡지 마시고, 출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불끈한 움직인 종목 이런 것도 잡아내고 손절 짧게 이렇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환율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1313원입니다. 환율은 요즘 들어서 제가 예전에 뭐 리플 박사, 뭐 이더리움 박사 이런 수식어가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는 환율 박사죠. 환율이 거의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완벽하죠, 그죠? 네. 저도 좀 신기해요. 근데 환율 같은 경우 사실 가치가 있는 종목이니까 좀 잡아내기가 좀 쉽습니다. 그죠? 1300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이렇게 입형이 꼬여있을 때는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는 매매하지 않는 게 맞아요. 매매하지 않는 게 맞고,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방향성을 한번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마트로 가게 되면 1140원 정도, 위로 가게 되면 1380원 정도까지 오픈이 되게 될 겁니다. 그 정도만 막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구체적으로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는 저희가 좀 알아내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한쌤이 엇보이는 가스입니다. 그죠? 가스가 이제는 좀 바닥을 조금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바닥, 스토캐스트 이렇게 바닥을 파고 이렇게 돌릴 때 이때가 되게 좋은 시나리오에서 지금 가스 사시면 되게 좋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레버리지 가스가 지금 현재 1,500원대예요. 저희가 2,000 넣을 때 반토막이 났죠. 거의 2,700원 정도 이쯤에서 썼는데, 2배 레버리지다 보니까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전차별로 나왔었고, 사실 이때 익절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익절해라라고 말씀드리긴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강제청산이 1,000원에 이하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정도로 한번 승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원래 이때 사는 거거든. 근데 강제 청산 제도 때문에 이게 마진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문 닫는 그 구간 때문에 되게 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가스도 이제는 머지않아서 반등할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콜라 눈에 띄네요. 그죠? 제가 니콜라 2.1 정도에서 단타를 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2.5까지 반등을 했었었는데 거의 이 정도면은 거의 50% 가까운 반등이죠. 그죠? 2.1에서 2.5. 그죠? 그죠? 여기는 물리니까 이런 게 좀 작아 보이는 거지. 그러고 나서는 조정이 나와버렸습니다. 니콜라가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망하는지 아니면 망하지 않으면 살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냥 아주 소비중으로 툭 걸어놓고 뭐 나중에 한번 살아나 봐라 이러면서 도전하면 나중에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망하면 서로 없어지는 거니까. 대박 나면 한 5배 이렇게 가버리는 거니까. 그죠? 괜찮죠 뭐. 아 그런가? 뭐 그런 부분이고. 자, 나스닥에 이제 어떤 누굴 따라가느냐 정책을 찾았다 그랬죠.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나스닥 차트가 아주 똑같아요. 그죠? 아주 똑같아요. 최근 모습이 거의 뭐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의 뭐 싱크로가 거의 완벽하죠. 거의 90% 이상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빙엑스 그걸 이슈를 타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이 과연 쭉쭉쭉 갈 상승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비싼 가격대에 도달을 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한창 전성기 때 이 가격이었는데 그죠? 지금 이 정도 빠진 가격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일단은 비싼 가격이라고 봐셔야 됩니다. 물론 아직 추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추세가 꺾이는 건 제가 요때도 그려드렸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빠질 거라고. 그죠? 이런 식으로 빠질 거라는 것도 그려드렸어요. 나스닥을 가지고. 그죠? 한 번 더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빅쇼트를 노렸던 구간이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먹었었고 지금은 좀 손실 중입니다. 약간 지금 복귀했겠네. 집 평단이 이 정도 됩니다. 올려가지고 1300 정도 되거든요. 13,000 정도 되거든요. 13,040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지금은 약간 손실 정도일 겁니다. 약간 손실. 왜냐면 입술술 좀 강하게 좀 보고 싶어서 그랬었거든요. 뭐 어쨌든 좀 천천히 또 계속 모아가 볼 생각이고요. 손절 하든지 이번에 뭐 상황을 보고 손절 하든지 그거는 제가 각자 잡아보겠습니다. 근데 손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인생 뭐 있나 그죠?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추세의 이탈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 쓰셔 보셔야 될 부분은 이 추세에서 상당히 걸려있는 부분이라서 요새는 여기서는 사면 안 됩니다. 더 가더라도 올라가면 숏을 박아야 되는 그런 자리고 숏을 박을 때 사실은 쏘면 때린다라기보다는 여기 추세를 깰 때 이제 비로소 좀 무너져 버리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얇은 구름대에서 이걸 뚫고 내려가 버리면 무너지는 거고 여기서 버티면 한 번 더 가는 거거든. 그래서 버티고 한 번 더 가고 빠지는 게 지금 현재 좀 시나리오이긴 한데 한쌤이 항상 이 마지막을 잘 틀려요. 제가 약점이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가면 일단 안전 장치를 좀 마련해 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해서 제가 4월 어쩌죠? 벚꽃이 질 때. 그러니까 옛날이죠. 작년 기준이니까 2주 정도 하면 서울 같은 경우 4월 중순에 질 텐데 제가 13일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13일 정도 해가지고 이런 조정세가 좀 형성이 되고 이때 무너질지 아니면 다시 들어올릴지 모르겠지만 저 생각으로는 이제 금리 동결 이슈라던가 어쨌든 금리 인상을 좀 멘트를 조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치면서 파월이 그리고 한 번 정도에 더 들어줘 주다가 이렇게 죽어버리는 그림이 저는 이렇게 보이긴 해요. 그건 이제 시나리오를 좀 넣은 건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여기는 고수들만 매매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요 추세가 그리고 요 추세가 꺾일 때 요게 깨지면 여러분 다 도망가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거야. 요거 깨지면 이게 이런 그림 만약에 이 그림을 그려놔서 깨져버리면 이때 그려지는 하방은 여기가 아니라 이 더 아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때는 꼭 도망 주셔야 됩니다. 이거 왜 빠지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도 차초보분들도 이제 숏 인버스를 노려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시황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죠? 이제 뭐 요런 상황에서 뭐 숏각을 노려봐라. 뭐 노려볼 수 이번에도 숏 달달하게 먹었겠지, 그지? 괜찮잖아 이만큼이면. 그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막 편하게 여러분들 막 숏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 된다고. 요때도 이거 먹고 도망갔다고. 먹고 쨌다고. 그쵸.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비싼 가격입니다. 존버는 하면 안 됩니다. 단타는 치시도 전번 하시면 안 되고. 사실 뭐,
최근에 와가지고 한쌤 뭐 요즘 줄장에서 왜 자꾸 조심하라 그러냐, 팔라 그러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메타를 여기서 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88, 88, 86. 메타가 이제 메타가 좋다, 메타가 좋다, 맨날 메타가 좋다, 메타 사라 이때 얘기했다고. 이때 이 개파라 딱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시에 지금 2배가 넘게 올랐는데 여기서 제가 조심하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 더 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여기 제가 여기서 메타 여기서 다 팔라 그랬거든요. 200달러 건드렸을 때. 그죠? 여기서 메타 상당히 많이 팔아주세요라고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시황 리딩을 할 때. 뭐 더 가는 건 뭐 알아서 하세요. 이건 뭐 어차피 여기 올 거야. 어차피 여기 올 거니까 여기는 무난하게 올 거고요. 더 가더라도 240을 보더라도 여기는 올 거고. 그러니까 이걸 240을 보고 들어가는 건 여러분 마음이죠. 그죠? 안 그래요? 간다 하더라도 사야 될 때가 있고, 빠진다 해도, 그러니까 간다 하더라도 팔아야 될 때가 있고, 빠진다 해도 사야 될 때가 있거든. 이런 자리 그런 자리라고. 이해되시죠? 뭐 스터디 하다가 봤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스터디방 노크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노크 많이 해주시고, 사실 2달만 여러분들이 좀 고생을 하시면 제가 그 뒤로는 상당히 많이 이제 조정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열심히 대신에 활동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죠? 몇몇 분들 막 열심히 일지도 쓰시고 막 자료도 주시고 하는 분들 계셨거든. 그런 분들 뭐 사실 그 정도 괜찮잖아요. 그죠? 자, 메타 같은 경우는 우리 2020년이죠. 코로나 때 이게 나오는 이 지점 이탈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메타가 싸다. 엄청 싼 거다. 지금 2015년 페이스북 가격인데 이걸 왜 안 사냐고. 됐나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얘네들은 메타가 페이스북이잖아요.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그 오큘러스까지 인수를 해가지고 3D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안 사냐고. 내가 맨 노래를 불러 난리를 쳤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바본 거예요, 바보 여러분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차트 또 저쪽 7, 8년 정확하게 지켰다. 신기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었더라고. 다 그래요.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보여드릴까요? 나스닥도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이 여기잖아요. 저점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재야 돼요. 저점. 그래서 저점부터 재거든요. 저점 고점 연결하면 61.8이에요. 지수니까 61.8. 나중에 여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재밌죠? 코스닥도 보여드릴까? 코스닥도 해봤는데. 코스닥도 이제 거기 저점이죠? 저점에서 고점 연결하면 61.8이에요. 왜 여기 때도 못 사는 걸까? 사람들은 더 빠진다고? 바본 거야. 여기서 산다고 난리 치고 있잖아. 지금 비싼 가격인데 더 가는 게 뭔 중요해요, 그죠? 안 그래요? 이건 제가 영업 비밀이라서 말을 잘 안 합니다만 요건 배우실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요가 난 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적어도 여기까지 빠질 거야. 800은 무조건 볼 거예요. 웬만하면 700에서 800 사이 요 자리는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볼 거고 재수없으면 빠지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됐고, 코스피가 그나마 좀 싼 편이긴 한데, 코스피도 그래요, 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다이버스 깊은 바닥을 파고 지금 꽤 반전을 하고, 이제는, 자, 이것도 비트코인도 여기서 여기까지거든? 요 상태에서 어쨌든, 요 규모에 대해서 38.2%의 지금 저항을 먹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다 저항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기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넘어가더라도 아마 좀 밀리는 그림이 많이 그려질 겁니다. 저항이 좀 세요, 이 자리가.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일목균형표도 이렇게 그려진 부분은 사실 저항이라서 만약에 정말 100보 1000보 만보 양보를 해가지고 31,700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빅쇼트를 또 노리는 자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요 주봉 5평이 지금 이 평들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풀매도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조심하셔야겠다. 매수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고, 매수도 사실 짧게 보시는 게 맞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살짝 달 되기도 하고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 이렇게 빠지는 그림, 이런 그림이 좀 건강해 보이기도 해요. 부르드러워 보이기도 하고. 근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다시 단타 매수를 27,000의 작은 흐름 하나랑 25,000 정도의 좀 중기적인 흐름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트코인 한번 매매해 보시면 또 단타로 또 먹을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조금 지양하시고요. 지금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정이 나오면, 항상 조정이 나오면 들어가십시오. 그냥 가는 건 이제는 미리 안 될 겁니다. 그냥 예전에 돌파 매수도 뭐 언급도 드리고 막 여러분들 뭐 요런 자리들 언제였냐 뭐 작은 그런 눌림목 자리들 막 언급 드리고 했었었는데 요런 자리들이죠. 그죠?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들이네. 요런 자리들 방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눌림목 반등도 알트코인들도 그때 그런 때 노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가는 건 노리지 않겠습니다. 비쌉니다. 이제는 확실히 수익권도 좀 받고 이해되셨죠? 네. 자, 뭐 알트코인들 보겠습니다. 도지코인 저희 뭐 리딩 뭐 방 보여드리는 거 있죠. 여기 분명히 스터디 공지 채널 뭐 도지코인도 여기 있습니다. 그죠? 도지 그죠? 아이콘도 쌌거든요 이번에. 아이콘도 밀크도 쌌거든요. 밀크도 슈팅이 나왔다가 죽었죠. 그죠? 아까워요. 밀크는 조금 아깝습니다. 여기가 손절 살짝 건드려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절가를 내가 저번 너무 공격적으로 봐가지고 원래 저점을 봐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바로 갈 줄 알고 바로 올라갈 줄 알고 추천드렸었는데 이것도 10% 넘었어야 되는데 아깝네. 그래요. 그죠?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고. 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지금 도지도 움직이고 있다. 마이큐, 콘 이런 애들 지금 안 갔던 애들 지금 돌면서 움직이고 있다. 리플 아직 힘이 조금 빠지는 거예요. 그죠? 리플 아주 언제쯤에 잡아보라고 했죠? 5짜리 보면 그때 단타 가격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610? 요쯤에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요것도 짧은 단타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짧은 단타. 네. 요새는 뭐 썰을 조금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번에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작년 말에 예상을 좀 하긴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또 이 저점 자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등을 좀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잡아두셔도 괜찮다. 이 정도 반등은 나온다. 그리고 거래가 지금 많이 들어왔으니까 뭐 테슬라 같은 애들 그리고 그런 애들을 올라갈 만하다. 왜냐면 그 전에 중국 증시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리오프닝 이제 기회대 값으로 먼저 움직이게 되고 막상 이제 리오프닝 자체가 활발해지는 않을 거다. 리오프닝은 선반영이 다 됐다. 그래서 리오프닝 주는 남들 막 이제 리오프닝 할 때 우리는 도망갔고 팔고 나갔고 그죠? 그래서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이런 애들 많이 반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얘네들이 이제 한국 증시에 영향을 또 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미국 증시도 그에 발맞춰서 우리가 테슬라 테슬라나 메타를 좀 메인으로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는 많이 싸졌기 때문에 많이 싸졌고 뭐 걔네들이 펀더멘털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살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아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미국은 역시나 이제 그 고용이죠. 고용도 좋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오히려 제 은행이 이제 SVB 뱅크가 흔들렸잖아요. 아마 파산을 했는데 거기 자본이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답니다. 거의 그러니까 최대 주주라고 최대 투자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중국인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니 되게 좀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리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유동성을 연주해서 보장을 해주면서 돈을 좀 풀었잖아요. 정부에서. 그걸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미국 정부는. 그리고 한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참 그거랑 참 아까 전에 그거랑 이제 챗GPT 이슈가 굉장히 컸죠. 받으면서 이제 나스닥이 힘을 쫙 받았고 코스닥 마찬가지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이제 챗GPT의 이슈와 반도체 이슈를 타면서 약간 신규 업체들 쫙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코스닥이 이번에 반등 목표치가 제일 높습니다. 나스닥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제일 많이 빠졌고 작년에 그만큼 반등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고 곰곰이 한번 찾아보니까 돈이 풀려야 오르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왜냐면 결과적으로 뭐 개인이 털리든 말든 일단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거든. 보니까 2020년에 우리 임대차 보호법이죠. 그게 개정이 되면서 일단은 그게 이제 그때 다 재갱신을 했어요. 계약적 재갱신을 하게 되고 그때 전세금보다 2년 뒤가 22년 가을부터거든. 가을부터 해서 이제 그 계약 갱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전세금을 낮추게 되면서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받은 거라. 집주인들은 사실은 돈이 그래도 여유 있는 분들이니까 집을 팔면서 어떻게 메꿔서 이렇게 채웠겠죠. 그렇죠. 근데 집 받으니까 뭐 5억, 7억 이렇게 전세 살던 분들이 1억에서 2억이 남게 되는 겁니다. 차익이. 그죠? 여러분들 그런 느낌 드십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분들이 이제 일부를 뭐 빚 대출 갚는 데 썼다거나, 왜냐면 이자가 비싸니까, 그래서 적당히 갚고 남은 돈을 코스닥 쪽으로, 왜냐면 코인에 물렸던 분들, 주식에 물렸던 분들이 많이 계셨으니까 코스닥 쪽으로 많이 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코스닥 수익이 났던 분도 계실 것이고, 뭐 본전에 가까운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이제 가자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 이제 오른다, 다 됐다 이러면서 막 주식 팔아가지고 뭐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아니면 더 오른다 이러면서. 근데 한편으로 안타까운 게 그 돈이 터져야 진짜 상승이 오는 거예요. 그 돈이 터져야. 안타깝게도. 잔인하죠, 이 시장이. 왜냐면 이제 그 돈들이 이제 풀리게 되면서 이제 연체율이 급증이 올라가고 급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쪼그라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단 한국 같은 경우 그나마 좀 낫죠. 금리를 이제는 신체 저축금리랑 이런 것들이 좀 줄게 되면서 이제 저축했던 돈이 일로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코스피 조금 더 반등하고 뭐 꼴랑꼴랑 하는 그림 보이면서 이제 장기 조정세로 이제 2분기가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기가 될 거고, 그다음에 그 뒤에 2분기가 넘어가서 3분기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좀 안타깝지만 이제는 마지막 하락이죠. 마지막 하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빠졌던 이것은요, 가격의 정상화입니다. 정상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정상인 거야. 가격인 거 지금 싸다는 매력이 없는 거야. 가격이 크게 뭐 비싼가? 그렇지도 않거든. 제가 한 4천만 원, 뭐 3만 달러 전후해가지고 같이 인정받는 시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가격이 정상화입니다.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다 정상화됐어요. 전 배가 보기는 그래요. 왜냐하면 건축비 자체가 굉장히 높고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집값이 싸질래, 아파트값이 터무니없이 싸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상화가 되고 나서 한 번 더 침체로 빠진 이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때는 이제 진짜 바닥 잡는 거거든. 이거 나오면 이제 돈 있는 사람 땡큐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현금을 자꾸 보유하고 있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요 반등은 적당히 먹으면 되는 거. 근데 언젠가요? 작년 말이었나? 기억나십니까? 작년 하반기 해가지고 올해 1월달쯤 해가지고 정말 급하신 분들은 그때 집 사도 된다. 좀 이렇게 금매 나온 거 좀 내고 좀 쳐가지고 사셔도 된다. 저희 부모님 지금 집 사시고 그 값이 벌써 2천만 원 올랐어요. 이제 그냥 톡각 확 올라가 버렸다고. 호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감리가 되겠지. 그죠? 아무튼 되게 잘 사셨다고 지금 좋아하고 계세요. 제 말 잘 들었다고. 이제 뭐 한 5에서 7%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어쨌든 이게 또 반등을 하다가 다시 빠지겠지만, 제가 그랬어요.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살집이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드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쌀 때는 그냥 적당히 담으시면 됩니다.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온다는 쪽이고, 뭐 어떤 분들은 나오지 않고 어쨌든 뭐 횡보성 조정을 거치고 나서 한 번 더 위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 가면은 저는 이제는 이 정도 조정이 아니라 이걸 바라볼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되게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정을 외치고 있는 게 우리가 세계 경제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도.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때 사실은 이게 저는 오바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뒷부분이. 이거 오바다. 이거 막 갔다. 이거 오바다. 이거 정신 못 차린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고 이쯤 있는 게 정상이,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적당히 이렇게 조정이 빠지는 게 정상적인 조정 비율이고, 그래야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치고 다시 돌려서 막 이렇게 다시 가든지 할 텐데, 이게 나와버리면서 차트가 다 망가져 버렸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돈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 신고점을 갱신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돈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반대로 말해서 지금 나스닥이나 이제 뭐 S&P라던가 뭐 S&P 뭘까? 나스닥? 이런 애들이 만약에 14,500을 넘어가서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면 돈이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얘가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게 비싼 가격 유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잘못된 거죠. 이거는 어딘가 고장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돼버리면 이게 나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돈을 더 쪼그라들 테니까. 그럼 쪼그라들었던 게 나중에 다시 풀려면 그것에 대한 웨이브는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파동의 웨이브라는 것이 이 중심선을 타고 이렇게 평균을 타고 이렇게 돌 텐데 이쪽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노란색 선 정도 되겠죠. 그죠?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고. 그러면 이게 더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얘네들만 이렇게 쓱 돌아나갈 텐데, 그러면 주가의 흐름들은 올라가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돼야 될 텐데, 그죠?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때 사도 되는 거야. 이때 사면 되게 좋은 거고, 이게 노멀한 그림이 되는 거거든. 이해되시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치지 않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치지 않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하지만 작은 그림에서 뭐가 있겠어요. 제가 이거 하면서 단타 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맞았습니다, 서디방 오세요, 이런 말씀 할 거고, 그죠? 니어 프로토콜 요 정도 다 손절 주고 들어가 보면 되겠네요. 2,400원. 그죠? 눈에 띄었네요. 요거 손절 주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손절 없이 하면 죽어요. 네. 2,400원. 지금 그죠? 딱 요 자리. 2,395원. 새벽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손절 한 3% 정도 해도 되잖아. 아닌가? 요 정도는 각오해야지. 그죠?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조금만 오르면 팔아야 됩니다. 조금만 오르면 팔고 관리하시고 이런 관리 기법들 이야기 많이 해드려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4월 달에는 아무래도 지난번과 다른 흐름이 좀 보여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한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